컬렉션 프레임워크 들어와 보겠습니다. 자, 컬렉션이 무슨 뜻일까요? 컬렉션. 내가 수집한다 이런 뜻이죠. 자, 수집. 자, 그런데 이제 이 프레임워크 처음 보는 말입니다. 자, 요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밑으로 쭉 내려보면 프레임워크란 무엇인가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임포트를 이렇게 했어요. 자, 내가 이 데이트를 뭐라고 불렀죠? 유효한 도구의 데이트 이렇게 불렀죠. 자바 개발자한테 주는 라이브러리라 불렀습니다. 자, 그때 이때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라이브러리 이렇게 불렀어요. 라이브러리. 자, 이때 이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도구라고 불러요. 자, 필요할 때 가져다 쓰는 도구. 자, 그것을 우리가 라이브러리라 부르고요. 자, 이번에는 프레임워크예요. 자, 프레임워크는 저는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자, 라이브러리가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뭐 드라이버라든가 또는 이제 망치라든가 이런 도구라면 도구. 프레임워크는 공장이에요. 자, 공장 안에 드라이버도 있고 망치도 있고 다 있죠. 자, 근데 보통 공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이 들어가서 직접 드라이버를 하는 게 아니라 버튼을 쿡 누르면 자동으로 드라이버도 동작하고 망치질도 자동하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공장이죠. 자, 이 프레임워크는 공장에 비유할 수 있고요. 이 라이브러리는 여기 있는 망치나 또는 드라이버처럼 도구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쓴다. 그러면 이 틀 안에서 이 공장이라는 틀 안에서 그 규격에 맞춰서 무언가를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공장에 취업을 했는데 공장에서 지켜야 될 상황을 안 배우면 아예 출입이 안 되죠? 출입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버튼을 주의해서 누르세요. 그죠? 어떤 버튼을 누르지 마세요. 이런 식의 규칙 체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되면 프레임워크. 아니야. 나는 그냥 가져다 쓸 거야. 그러면 라이브러리.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프레임워크에 라이브러리가 포함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포함되어 있겠죠? 아까 제가 공장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드라이버도 있고 망치도 있는데 그게 자동으로 버튼만 누르면 동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 라이브러리의 집합이 프레임워크입니다. 근데 단순히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모인 것을 어떤 제공된 규칙과 구조에서 제공하면 그것을 우리가 프레임워크라 불러요. 어떤 체계를 갖춰 놓으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프레임워크를 배울 건데, 자, 이 프레임워크가 어떤 프레임워크일까요? 무언가를 수집하는 프레임워크래요. 자, 무언가를 수집하는 프레임워크. 자, 우리 뭔가를 수집하는 자료형 배워봤어요. 뭘 배워봤을까요? 자, 자료 중에 무언가를 수집한대요. 자, 순서가 있게 수집할 수 있나요? 그쵸. 이런 거 우리가 array라 부릅니다. 그쵸? 자, array. 자, 요 array 말고 내가 써야 될 수집할 수 있는 자료형을 제공하는 것이 컬렉션 프레임워크예요. 그럼 왜 프레임워크라 부르냐? 이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 자바 개발자들은 이 컬렉션즈를 이용해서 모든 개발을 다 해요. 그러면 이 규칙에 맞춰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컬렉션 프레임워크라 불러요. 모든 자바 개발자들은 자바의 이런 컬렉션즈를 이용합니다. 자, 한번 밑으로 좀 내려볼게요. 쭉 내려보면 자, 이렇게 그림이 있을 거예요. 전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퍼왔는데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전부 다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컬렉션즈 클래스라 불러요. 컬렉션즈 클래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배워볼 거는 뭐냐면 리스트, 그 다음에 셋, 맵, DQ랑 Q는 간단히 배워볼 거고요.
자, 요런. 근데 이제 보시면 컬렉션은 여기 있고였죠? 리스트 셋만 여기 있습니다. 그죠? 리스트 셋만. 사실 이 맵이 이렇게 셋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맵이 셋을 포함하고 있는 구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워볼 것은 리스트, 셋, 맵, 그 다음에 이터러블까지 배워볼 거예요. 이터러블. 자, 처음부터 그럼 가서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처음부터. 자, 자바에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수집하는 타입. 자, 수집하는 타입이 있는데 그것이 배열이죠. 우리가 배열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자, 배열을 array 또는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자, 이게 배열입니다. 자, 근데 이 배열이 한계가 있대요. 자, 어떤 한계가 있나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형 하나를 다뤄요. 형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 이 안에 어떤 형을 넣을 때 형에 하나만 넣을 수 있대요. 물론 우리가 이 친구를 오브젝트로 하게 되면 어떤 타입이든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오브젝트로 하면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제네릭의 문제가 있겠죠? 제네릭 형 타입이 너무 다양한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 어레이는 제네릭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자, 일단 타입 하나만 다르고, 근데 이제 요거는 장점일 수 있어. 기본형을 다룰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이제 요런 특징 말고, 자, 밑에 보면 단점이 있어야죠. 단점. 자, 요걸 볼게요. 죠 자, 배열은 크기가 고정이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new int 4 이렇게 하면 이 친구는 길이가 4인 것이 고정 길이래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고 싶어. 자, 입력받은 것을 여기다가 담고 싶네. 근데 4번 받을지 5번 받을지 6번 받을지 알 수가 없어.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길이가. 임의로 어떻게 해요? 999 이렇게 해야 되겠죠. 999. 근데 내가 어떻게 받다 보니까 999보다 더 많이 받았어. 그럼 이 친구는 못 쓰겠죠? 왜냐? 이 친구는 고정 길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배열은 무슨 특징이 있다? 고정 길이더라. 자, 그 다음에 배열은요, 삭제가 할 수 없어, 삭제. 자, 내가 예를 들어, 1, 2, 3이다. 1, 2, 3. 이런 배열이 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4로 바꾸거나 5로 바꿀 수는 있는데, 내가 이 데이터 자체를 이렇게 지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요? 길이가 고정이라는 거죠. 자, 이것도 길이가 고정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자리에다가,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야죠. 자, 길이가 고정돼 있다 보니까 이 자리에다가 내가 다른 10이라는 친구를 추가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뭐예요? 크기가 고정되어 있어서. 자, 그래서 이 배열이 가지고 있는 단점 때문에 우리가 컬렉션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요런 한계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수의 데이터를 저장 처리하는 표준 자료 구조 세트. 자, 그것을 우리가 컬렉션즈라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컬렉션즈에 대해서 면접에서 대답할 때 이렇게 대답하면 좋을 것 같네요. 다수 데이터를 저장 처리하는 표준 자료 구조 세트. 요것을 우리가 컬렉션즈랍니다.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도 하고요. 자, 방금 본 것처럼 프레임워크는 어떤 규격이 있는 공장, 라이브러리는 도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프레임워크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 못이 있고 망치질만 할 거야. 자, 근데 굳이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그죠? 공장에 들어가서 못이랑 망치를 놓고 버튼을 누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여러분들 그냥 망치질만 하면 돼요. 망치지만. 자, 그래서 프레임워크는 여러분들이 공장에 대한 규칙을 배워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작은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썩 어울리진 않아요. 자, 이렇게
단순한 일은 그냥 도구만 꺼내와서 쓰시면 되고 복잡한 일들은 컬렉션즈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레이를 쓸 때도 있고 그죠? 어떨 때는 컬렉션즈를 쓸 때도 있고 그런 거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레이랑 대응되는 친구가 나오게 되는데 리스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리스트. 자, 이 친구가 이 어레이를 보완하는 타입이 됩니다. 보완하는 타입. 그래서 우리는 어레이 위주로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set도 종종 쓰니까 set도 배워보도록 할게요. set은 중복을 제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 요것 여러분 저랑 이제 JPA라는 걸 배워볼 건데 요걸 배우게 되면 linked hash set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요거 때문에 요 set도 이제 알게 될 거고요. 자, 맵은 아까 우리 키와 밸류로 된 거 기억하세요? 이름은 경민. 이때 이걸 뭐라고 했어요? 이름을 키, 그 다음에 요때 밸류를 경민 이렇게 했죠. 이때 맵은 키와 밸류로 된 친구. 그 다음에 Q라는 친구가 있어요. Q는 들어간 순서가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구조예요. 자, 들어간 순서가 그대로 나오는 자료 구조. 스택이라는 거 우리 배워봤죠?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꺼집어내 쓰는 자료 구조. 자, 이런 걸 우리가 DQ라 불러요. DQ 또는 이제 스택이라고도 합니다. 자, DQ 또는 스택. 자, 이런 자료 구조가 있는데 이것도 잘 안 써요. 안 써. 그냥 보기만 할 거고요.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중심으로 수업을 해볼 겁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자, 아까 본 것처럼 컬렉션에는 list, set. 요거는 안 본다 그랬어요. 그쵸? 간단히 볼 거고. 그 다음에 map 이렇게 있어요. map. 자, 보면 array list, linked list, vector stack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볼 필요 없고요. 자, array list, linked list. 그 다음에 set에는 hash set, linked hash set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map에는 hash map 이런 게 있고 linked hash map, hash table 이렇게 있는데 뭐 요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맵은 요거 하나만 쓰니까 이 친구는 잘 안 쓰니까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냥 이렇게 많은 컬렉션들이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밑에 가면 또 설명이 있습니다. 자, 방금 본 것처럼 이 컬렉션들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묶는 거예요. 자, 묶는 거. 리스트랑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실제로 이 컬렉션을 리스트를 기반으로 구현했다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랑 유사한 것을 우리가 컬렉션이라 부른다. 리스트랑 유사한 거. 자, 이 중에서 제일 유사한 친구를 꼽자면 리스트예요. 자, 죄송해요. 아까 제가 잘못했는데. 자, 어레이랑 비슷한 거. 어레이랑 비슷한 것을 우리가 컬렉션이라 하고, 자, 이 중에서 제일 유사한 것을 우리가 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보면 리스트는 순서가 있고요. 인덱스 기반입니다. 길이도 있겠죠? 길이. 자, set은요, 중복을 제거하는 친구예요. 중복.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경민이 있어. 근데 내가 또 경민을 이렇게 넣어. 자, 배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배열은. 그런데 set은 중복을 제거해서 안 들어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있니? 있으면 안 넣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set. 자, Q는, 자, 리스트랑 유사한데, 자, 여기 보면, first in, first out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런 원통 구조처럼 되어서 자료를 이렇게 순서대로 넣어요. 1, 2, 3. 자,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자료도 이쪽으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1, 그죠? 2, 3 순서로 나옵니다. 자, 요게 우리가 Q. 자, 대Q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생긴 자료예요. 자,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스택. 자, 근데 이제 자바에서 스택을 쓰는 것을 권장하지 않아요. 자바에서 스택을. 그래서 대Q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 순서대로 예를 들어 내가 1 넣었죠. 그쵸? 2, 그 다음에 3 이렇게 순서대로 넣었어요. 자, 근데 이 데이터들이 빠져나온 순서가 좀 달라요.
자, 빠져나온 순서. 자, 지금 1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올 수 없어요. 2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지금 3이 갇혀 있으니까 못 나오겠죠? 지금 누가 먼저 나와야 돼? 3부터 나와야 돼요. 3 나오면 어떻게 돼요? 2가 나올 수 있나요? 그쵸? 2, 1.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어 있는 자료를 스택이라 불러요. 스택. 그래서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last in. 자, 지금 현재 last가 들어간 게 누구예요? 3. 3이 제일 먼저 나왔다. first out. last in, first out. 이렇게 불러요. 자, first in, first out. 그죠? Q. last in, first out. 그죠? 자, 이것을 대Q. 우리가 이것을 스택이라고 부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맵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키와 밸류로 된 거. 자, 어레이는, 자, 죄송해요. 리스트는 이렇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자, 일반적인 리스트는 어레이 리스트라 불러요. 이때 어레이는 무슨 말이다? 배열을 얘기하죠, 그쵸? 그러면 왜 어레이 리스트일까요? 그죠? 배열처럼 동작하는 자료 구조다. 이런 뜻이죠, 그쵸? 배열처럼 동작하는 자료 구조다.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가 되고요. 지금 보면 이런 표시가 있네요. 이거 뭘까요? 제네릭. 그죠? 제네릭.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데이터들은 뭐에 영향을 받을까요? 제네릭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문자열이라고 해서 넣으면 여기에는 문자열만 들어갈 수 있고요. 인트라고 하면 인티저라고 하면 정수만 들어갈 수 있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내가 이렇게 get 1 돼 있는데 자, 요게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예요. 1은 누구를? 요 친구를 가져오겠죠. 자, 사이즈는 길이를 얘기하고 어레이 리스트. 자, 그 다음에 set도 있고요. 맵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리스트부터. 자, 그래서 자, 우리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패키지에 와서 마우스 오른쪽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처음 배워볼 것은 리스트부터 한번 해볼게요. 레슨 06 리스트 메인. 자, 리스트 누구를 보완하려고 나온 거냐? 어레이를 보완하려고 나온 친구예요. 한글로 쓰지 뭐. 자, 리스트는 어레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컬렉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레이랑 리스트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어레이. 자, 어레이는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인트로 된 배열을 만들 건데 num 어레이예요. 자, 길이를 우리가 처음에 고정해야 된다 그랬죠? new int 4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자, 또는 int에 num array 2 하죠. 뭐, 그쵸? 자,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어요. 12, 100, 22, 33, 44.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야죠. new int 4.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이게 지금 원래 됐는데 길이가 4가 맞죠? 그쵸? 이렇게 써도 될 텐데
이렇게 쓰면 안 되나 봐요, 죠 예전에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들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친구는 기본값 000을 가지죠. 000. 자, 우리가 데이터를 빼올 때는 sout으로 num array의 0번째, 첫 번째, 컨트롤 D로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빼온다 그랬습니다. 자, 실행해보면 11, 22, 33, 44 이렇게 빼올 수 있죠. 자, 근데 이 친구 길이가 변경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삭제하거나 추가하실 수 없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자, num array의 네 번째에다가 55를 넣겠다. 이러면 오류가 뜬다 그랬죠? 자, 그래서 자, 여기다 써볼게요. 죠 array는 가볍고 가볍다는 건 메모리가 적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기본형이 가능하지만 길이 변경이 불가해요. 때문에 불편합니다. 사용할 때. 자, 고정 길이 데이터만 가능.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레이를 쓰실 때는 고정 길이의 데이터를 사용할 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고정된 길이라는 건 없죠. 그쵸?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이제 학교를 운영하는 선생님인데, 우리 반만 해도 벌써 사람이 인원수가 바뀌었죠. 그런 것처럼 고정 길이인 데이터는 세상에 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고정 길이가 아닌 리스트가 나왔어요. 자, 리스트. 자, 한번 써볼게요. 자, 리스트에 자, 이번엔 정수만 받을 거니까 인티저에 num 리스트는 new array 리스트예요. 자, 이 친구는 이렇게 선언하는 게 자, 불가능합니다. 그쵸? 불가능하고요. 자, 내가 이제 데이터를 넣고 싶다 그러면 num 리스트에 add예요. add. 좀 다르게 이번에는 111 이렇게 하죠. add 222 add 333. 자, 우리 처음에 길이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안 정했죠? 지금 길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자, 444. 자, 555.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자, 출력도 한번 시켜볼게요. sout으로 num list num array도 한번 해볼까요? sout으로 num array 2 자, 요거 주석 달아야 됩니다. 무조건. 자, 그리고 실행해보면 자, 이렇게 이쁘게 출력도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친구의 타입은 뭔가요? 그죠? 어레이 리스트죠. 어레이 리스트에서 이렇게 이쁘게 출력되는 이유는 뭘까요? 어레이 리스트가 무엇을 재정의해서? to 스트링을 재정의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 겁니다. 자, 옆에다가 쓸게요. 예. 아,
밑에다 해야겠다죠? 자, 이 친구는 오브젝트가 기본적으로 출력하는 toString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오브젝트의 toString이 어레이에 제정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기본 값이고 이건 제정이 된 값이 되겠죠. 자, 지금 보면 길이를 고정한 적도 없고 길이를 계속 추가하고도 있고 자, 또 추가도 한번 해볼게요. 또 계속 이렇게 추가하실 수 있어요. 아이고. 네. 아, 네. 요거?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되나? 리스트에서 여기서 자, 가볼게요, 제가. 자, 여기 리스트에 오시면 리스트. 자, 이 친구는 패키지가 util 패키지에 이렇게 있어요. util은 개발자한테 유용한 도구의 집합이라 그랬죠? 웬만하면 util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추가도 한번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삭제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삭제. 자, 지금 이 친구가 이쁘게 출력되고 있고, 이렇게 add도 보이고, 길이도 한번 보죠, 뭐죠? 길이 sout으로, 자, num 리스트의 사이즈. 자, array는 length고요. 자, length 한번 해볼게요. sout의 num array의 length. 이렇게. 자, 우리가 지금 보통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특정 위치에 넣는 거는 좀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죠? 자, 이번에는 특정 위치에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특정 위치. 여기다가 6을 넣을 건데 자, 특정 위치인 두 번째 넣겠다. 자, 그러면 세로 고쳐보면 자, 이렇게 두 번째 위치에다가 6이 들어가기도 하죠. 자, 1, 0, 1, 2 이렇게 되죠. 0, 1, 2. 자, 우리 요것도 한번 해보죠, 그쵸? 자, 이 친구랑 좀 차이점이 있죠. 자, 내가 이제 넘어레이를 이쁘게 출력하려면 도움을 받아야 됐어요. 누구의 도움을? 자, 위에서 하지 뭐, 그쵸? 자, 여기서 sout arrays라고 하는 util 클래스의 도움을 받아야 됐죠. 자, toString의 numArray2. 그럼 이렇게 이쁘게 출력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친구는 추가가 불가능하죠? 아까 봤습니다. 추가 불가능한 거. 자, 이 친구의 값을 이 친구의 2를, 요 3위치에 하자죠? 3위치에 있는 값을 66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바꾸는 법은 어떻게? 자, 여기 위에서 해적었죠? 저기서. 자, 너머레이의 몇 번째? 두 번째 값을 66으로 바꾸겠다. 지금 보면 코드가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얘는 함수 기반이고, 얘는 독자적인 어레이 기반이고.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내가 특정 요소를 삭제하실 수 없어요. 그런 코드도 없고. 자, 근데 내가 삭제를 하실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넣은 6을 삭제하고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요 밑에서. 자, 리스트는 뭘 할 수 있다? 삭제가 가능. 자, num 리스트의 remove예요. remove. 자, 삭제하실 때는 내가 66을 지울 거야. 666을 지울 거야.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자, 또는, 자, num 리스트에 remove 두 번째를 지울 거야.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실행해보면. 자, 지우고 출력도 해봐야지, 뭐죠? 출력하고, 실행해보면. 지금 보면, 이렇게 지워진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지워진 걸 볼 수 있어요. 자, 굉장히 유용해진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둘 다 숫자니까 이게 666이 안 지워질 수도 있겠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왼쪽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인덱스 이렇게 써져 있죠? 자, 인덱스 실행하면 자, 지금 보면 666번째는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666을 지울 수 있을까? 인티저로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볼까요? 짠, 지워졌죠? 그죠? 자, 리스트는 모든 요소를 뭘로? 오브젝트로 가집니다. 그래서 정수로 쓰면 인덱스, 그 다음에 이렇게 래퍼 클래스로 쓰면 오브젝트 이렇게 되겠죠. 자, 벌써 30분이 넘었는데, 자, 리스트는 여기까지 보고 한 번 더 볼 겁니다. 리스트는 아예 수업을 따로 만들었어요. 지금 보면 리스트, 셋, 맵 이렇게 따로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셋을 한번 볼 거예요. 셋. 네,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쉬었다 와가지고 셋도 보고 맵도 보도록 할게요.